이어서 뉴스 오늘 일부가 방송됩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자연에서 배웁니다. 변함없는 정직함으로 사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뉴스 그대로의 뉴스. 평화, 술곡이 아니었다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오늘 1부 시작합니다. 올해 추석에는 보름달과 함께 유난히 밝게 빛나는 특별한 토성이 떠올라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다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남부와 제주에서만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첫 소식 김재훈 기자입니다. 바라만 봐도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한가위 보름달. 올해 추석 밤하늘에도 어김없이 휘영청 둥근 달이 뜨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이 유선으로 미국 현지 시간 4일 저녁에 개최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고 이를 토대로 향후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미 측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기를 더 사라며 우회적으로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방위 비용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공개하며 방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과 역할 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 부담을 늘리겠다는 속내가 담겼습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보따리에 담길 트럼프발 안보 청구서는 무역 협상의 높은 파고와 함께 우리 정부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며칠 동안 지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미 해군 창건 25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을 거의 바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전 아랍, 이슬람 세계, 그리고 전 세계의 훌륭한 거래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이날 이집트에서는 인질 수감자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1차 철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과 경북 북부에 최고 60mm, 서울을 비롯한 그 외 지역으로도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는 모처럼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어제 경기도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속한 조치로 불이 크게 번지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찬 지하 주차장. 차량 아래서는 검붉은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오전 8시 4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 혼자 있던 A씨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기 어려워서 술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어제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청주를 향하는 에어로케이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중국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에어로케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2시 55분경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이륙해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로케이 RF535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 이상으로 약 2시간 40분 만에 중국 광저우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의 엔진은 비행 중에 큰 소음을 내며 고장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133명과 승무원 6명은 항공사 측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대체 항공편을 통해 오늘 오전 6시경 청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충남 태안군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미립국 의심 선박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11시 40분경 군 당국으로부터 충청남도 태안군 가이도 인근 해상에 미립국 의심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약 1시간 동안 추적을 벌여 오늘 오전 1시 40분경 해당 선박에 탑승한 중국 국적 남성 8명에 대해 검문을 벌였습니다. 검문 검색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약 20분 만에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날 오전 1시경 태안 지역 일대에는 경계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경계경보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2시경부터 해제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어린아이를 납치하려던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골목에서 2세 여아를 안고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기의 부모와 시장 상인 등이 A씨를 따라가 제지하면서 실제 납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일 한 번 이상 유괴나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통학로 안전관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홀로 걸어가던 초등학생 앞에 한 차량이 멈춰서더니 말을 걸며 차에 태우려고 시도합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에서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도로변으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은 알바를 하겠느냐는 말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선 CCTV 등 학교 인근 방범 설비를 증설하고 전담 경비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KTX 경부선, 경전선 예매 시스템이 2시간 가까이 먹통이 된 일이 있었죠. 접속자가 몰리면서 예매 시작 3분 만에 이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섰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연휴를 앞두고 코레일의 운영이 다소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석 KTX 열차표 예매가 시작된 지난달 17일,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순식간에 먹통이 됐습니다. 코레일의 서버 처리 용량은 최대 150만 명이었는데 예매 시작 3분 만에 동시 접속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고 곧이어 185만 명까지 몰리자 접속 불가 상태가 된 겁니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의 연휴 예매 전쟁에도
열차가 결국은 빈자리와 함께 달린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 때 출발 직전 취소된 표는 501만 표였고 끝까지 빈자리로 남은 것도 56만 표나 됐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5월부터 주말과 휴일 기차표 취소 수수료를 2배 올렸는데 이번 연휴에 노쇼 방지 효과로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이 명절 연휴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쌩쌩 달리는 구간보다 오히려 IC나 분기점, 또 휴게소처럼 차량 정체가 있는 곳에서 더 속도 위반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선웅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고속도로 구간 단속 지점입니다.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이나 출퇴근 차량이 주로 다니는 곳이라 단속이 적지만 명절 연휴만 되면 매년 과속 단속 건수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남미의 강호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앞둔 홍명보호가 오늘 소집돼 훈련을 시작합니다. 최정예 선수들이 호출된 만큼 이 북중미행 최종 엔트리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홍명보호는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상한벌 2연전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나설 최적의 조합 찾기를 이어갑니다. 1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붙는 첫 상대 삼바 군단 브라질은 피파 랭킹 6위로 비니시우스와 히샬리송 등 빅리그 스타들이 즐비한 강팀입니다. 역대 전적 8전 1승 7패. 마지막 승리가 1999년인 만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나흘 뒤인 14일에는 남미의 다크호스 파라과이와 격돌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그 사이 강원 산지에 많게는 80mm 이상, 경기와 인천 또 충남과 경북 북부에 최고 60mm, 서울 등 그 외 지역으로 최고 4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모레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 늦은 밤부터는 경북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뉴스 오늘 2부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이어서 뉴스 오늘 2부가 방송됩니다.